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토트넘 허스퍼가 펼쳐 보이고 있는 화끈한 공격 축구와 선두 질주는 영국 현지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로 날이 갈수록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멋진 골을 넣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득점 행진에 대해서도 영국 현지 레전드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제작하고 있는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이죠.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이안 라이트, 바로 아스널의 레전드가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할 정도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매력적인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BBC에서 어떻게 토트넘의 플레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분석하고 칭찬했는지, 또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서 제작하고 있는 매치데이 엑스트라,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 진단한 내용들까지 최신 현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팰리스의 10라운드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열렸기 때문에 이 한 경기만 먼저 열렸기 때문에 토트넘의 경기 분석도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들과 함께 묶어서 하이라이트와 더불어 분석이 이뤄졌는데요. 토요일 판 매치 오브 더 데이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인 앨런 시어러와 이안 라이트, 그와 더불어서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게리 리네커가 진행자로 나서는 메인 펀딧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수훈 선수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도 훈훈하게 지켜보는 레전드들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먼저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가 분석 시작하면서 첫 10경기에서 8승 2무, 승점 26점을 얻었던 역대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절반이 그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웃어요. 즉 토트넘이 현재의 기세라면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첫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비웃음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게리 리네커가 레스터시티에서도 뛰었었고 바르셀로나에서도 뛰었었지만 토트넘에서도 뛰었던 손흥민 선수의 선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저희가 여러 차례 분석해드렸듯이 오늘 조금은 페이스가 떨어졌었다, 즉 이전보다 경기력이 살아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라며 이안 라이트에게 분석을 넘기게 됩니다. 이안 라이트가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 두 골이 나오는데 테이크 와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내려선 팀, 클로징 다운 한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던 경기였는데요. 첫 번째 골이 나온 이후에는 마침내 두 번째 골, 손흥민 선수의 골 같은 경우 아름다운 플레이로 득점을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팀의 골이었다, 개인의 능력도 빛났겠지만 팀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플레이, 지금까지 토트넘에 보여왔던 축구의 정수를 보여준 미학적인 플레이가 마침내 발휘됐기 때문에 결국엔 토트넘다운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BBC에서 소개한 첫 10경기 승점 26점 이상 획득팀의 역대 기록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총 12팀이 있었고 6팀이 우승했고 11개 팀이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뒀고 단 한 팀만이 3위의 밖에 성적을 냈던 바가 있다. 즉 토트넘이 올 시즌 3위 안으로 맞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선 이안 라이트가 분석한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에서 중요했던 기점은 바로 제임스 메디슨의 부지런한 압박인데요. 저희가 메디슨의 크로슛으로 인한 조엘 워드의 자책골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기점이 됐던 것은 메디슨이 왼쪽에서 전방으로 높이 올라가서 안데르센을 압박하고 이어서 존 스톤 골키퍼까지 압박한 이후 게히까지 압박하면서 본래는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갖고 있던 공의 소유권을 빼앗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게히가 이 메디슨의 압박에 당황해서 왼쪽 풀백 쪽으로 패스를 전개한 것이 급하게 서둘러서 처리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토트넘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거든요. 라이트가 얘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메디슨 한번 보세요. 저 활동량, 워크레이트 보세요. 게이가 공을 처리하다가 아웃됐는데요. 토트넘은 공을 빼앗을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공을 빼앗기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압박을 했고, 또 메디슨뿐 아니라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공을 빼앗고 나서야 멈췄다. 토트넘의 움직임은 공이 우리 소유로 오고 나서야 이 기계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이 멈췄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드로 포로의 스로인을 사르가 받아서 사르 포로가 주고받으면서 뒤쪽으로 패스를 연결했고, 저희가 이 장면에서 로메로의 기점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메디슨의 압박으로 시작돼서 포로, 사르, 포로, 로메로로 이어지는 팀 플레이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트도 얘기해요. 이렇게 패스 연결을 하는데 또 한 번 이 패스가 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메디슨의 움직임 보세요. 메디슨이
압박을 열심히 한 다음에 움직임도 부지런합니다. 본인 쪽으로 공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수비의 뒤쪽으로 슬쩍 움직이면서 시선 밖으로 사라지는데 이때 팰리스가 메디슨을 경계해야 했으나 공 쪽으로만 시선이 온통 쏠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로메로의 패스가 포로에게 연결됐고 포로가 배후로 침투하는 사르의 움직임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 사르의 움직임을 팰리스 선수들이 모두 다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중앙 골문 지역으로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도 선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때 라이트가 외칩니다. Watch out 메디슨. 메디슨을 봐야 합니다. 메디슨을 경계해야 됩니다. 메디슨을 막아야 합니다. 팰리스 뭐해요? 라고 이제 이미 이게 하이라이트 영상이기 때문에 하루 뒤이기 때문에 팰리스 선수들이 들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애타게 아니 저렇게 메디슨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있고 빈틈을 찾아냈는데 왜 아무도 안 보고 있냐. 그래서 뱅! 여기서 공이 결국에는 사르의 컵백에 이어 메디슨에게 흘러 들어왔을 때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게 거의 슈팅처럼 강하게 들어갔고 워드의 자책골로 이어졌는데 이 장면에서는 워드에게 좀 불운했다고 하면서도 토트넘의 플레이 자체가 워낙 빠르고 간결하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워드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소개하면서 결국엔 이것은 행운의 골이 아니라 토트넘이 압박과 연계와 오프 더 볼 제3자의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낸 기가 막힌 명품 골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보다 더 대단했던 토트넘다운 골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결승골 두 번째 골인데요. 이 장면도 후방 빌드업부터 이어집니다. 로메로가 호이비에르에게 전진 패스를 주고 호이비에르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인버티드로 안쪽으로 들어온 포로에게 연결을 해주는데요. 라이트가 얘기합니다. 토트넘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엄청나게 많이 뛰는 데다가 플루이드 유연합니다. 첫 번째 골의 장면에서 그 강하고 빠른 압박과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이 두 번째 골에서는 유연함을 보여줬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 풀백인 포로가 마치 메잘라 위치에 들어와서 미드필드처럼 뛰면서 또 두 명의 수비가 본인을 압박하는 가운데도 등을 휙 돌면서 지켜내면서 피딩을 측면으로 해줍니다. 본인이 비운 그 측면 지역에 내려와 있던 사르를 보고 패스를 했더니 상황 인지력 어웨어니스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수비를 등진 채로 포로가 공을 연결한 곳이 바로 사르 쪽이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사르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교차 스위칭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득점 장면을 소개해드릴 때 사르의 큰 전환 패스가 결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로메로 호이비에르 포로로 연결됐던 1차 빌드업이 없었다면 역시 이 장면도 나올 수 없었다. 후방 빌드업과 1차 빌드업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면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얘기합니다. 이 공을 받자마자 사르가 뱅! 반대편으로 길게 좋은 크로스를 넘겨줬고 이 크로스를 브레넌 존슨이 사이드에서 넓게 벌려서 이어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공을 멈춰 세운 게 아니라 전방에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메디슨이 왼쪽에 존슨 근처에 있었고 배우로 침투할 움직임을 보이자 존슨이 헤더 패스로 스트레이트 곧바로 메디슨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메디슨이 이 공을 받고 수비 두 명 사이를 돌파해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문전으로 치고 들어갈 때 만약 존슨이 내가 공을 넘겨줬으니 할 일을 다 했다. 메디슨 컵백 손흥민 골 이것만을 생각했다면 아마 크로스가 잘렸을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 앞에서 수비가 차단할 수도 있었어요. 존슨이 잘한 게 뭐냐? 패스를 하고도 무브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 사이로 들어올 때도 메디슨의 저 터치 보세요. 두 명 사이에서 공을 간수하고 또 존슨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툭 밀어준 패스. 대단한 인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 쪽으로 그냥 주거나 크로스하거나 슈팅할 수도 있었겠지만 존슨이 오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시야가 있었다. 그러면서 시어러가 이걸 듣고 있다가 그레이트 골, 위대한 골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가 딱 나오니까 그거 보고 어우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이 리플레이로 나올 때 라이트가 얘기합니다. 이런 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존슨의 컵백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배우 침투 왼발 논스톱 슈팅. 이 장면이 아스널전에도 나왔고 리버풀전에도 나왔던 바로 뒤에서 들어와서 한 번에 돌려놓는 손흥민 선수의 논스톱 슈팅 마무리. 이게 지금 전매 특허가 되고 있는데 이 발언을 하자 리네코와 시어러가 폭소합니다. 왜냐? 아스널 레전드인 라이트, 아스널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레전드가 아스널도 이렇게 골을 먹고 당했었던 장면인데 보기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라이트도 그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토트넘이 너무나 아름다운 플레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내가 토트넘을 응원하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는 나의 페이브릿 플레이어, 원 오브 마이 페이브릿 플레이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스트 페이브릿 플레이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어 나 너무나 딜라이프하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아스널 레전드가 토트넘 레전드, 토트넘 에이스, 토트넘 캡틴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아스널 떠난 지 오래됐지만 CO 월컵도 이런 얘기를 했었을 정도로 아스널 출신도 사랑하는 유일한 토트넘 선수가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안 라이트의 경력을 보시면 이 발언이 왜 대단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니치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거쳐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아스널에서 뛰었고 또 1998년부터 99년까지는 웨스트햄에서 뛰었는데 아스널도 웨스트햄도 토트넘을 굉장히 싫어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셀틱 번리 거쳐서 2000년에
플레이했던 또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도 33경기 9골을 넣었던 레전드인데요. 아스널 선수로서 1997-98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1993-1998 시즌 FA컵 우승, 1993 풋볼 리그컵, 현재의 카라바오컵이죠. 이 대회까지 우승했고 1994년에는 유러피언 컵 위너스컵 우승까지 아스널 선수로서 가장 화려한 경력을 만들어냈던 선수고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영광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직전 시즌인 1991-92 시즌에 1부 리그 퍼스트 디비전의 득점왕을 차지했던, 골에 대해서라면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고 2005년에 잉글랜드 축구 명예전당에까지 올랐던 인물이고요. 아스날 올해의 선수상도 2번이나 수상했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도 2번 수상했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역사 그 자체인 이안 라이트가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정도로 현재 손흥민 선수의 위상과 인기와 평가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시어로도 토트넘의 달라진 면들을 기록으로 소개하게 되는데요. 바로 강도, 인텐시티죠. 전방 압박, 스프린트 질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비라는 면에 있어서 여러 번 저희가 얘기를 드렸는데 2022-2023 시즌 토트넘이 평균 활동거리가 110.7km인데 올 시즌에는 113.4km고 스프린트 횟수가 같은 시점 기준으로 지난 시즌에는 131회였는데 지금은 170회, 40회 가까이 스프린트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거리, 강도, 속도 굉장히 모든 면에서 보기 좋다. 토트넘의 지금 사기, 컨피던스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스카이 하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토트넘 정말 엄청난 기세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리너커가 좀 웃으면서 그렇다면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는 분들이 신중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라이트가 헤이 맨 하면서 팬들의 즐거움을 죽이지 마세요. 킬을 하지 마세요. 일단 꿈꾸게 둡시다. 냉정한 얘기, 면밀한 분석 하지 말고 지금은 토트넘이 잘 나가고 있고 좋은 플레이를 하는 거에만 집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서 제작하고 있는 매치데이 라이브 엑스트라에서는 토트넘 선수 출신인 레스 퍼디난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선수 출신인 글렌 머레이가 출연해서 또 토트넘의 강점에 대해서 활약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는데 특히 레스 퍼디난드가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 엔지볼의 빌드업 플레이가 그레이트, 훌륭했다라고 얘기하며 이 득점 장면은 리그 1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 보여준 자신감이 드러난 골이다. 그 자신감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플레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브레넌 존슨이 교체에 들어오자마자 잘해주기도 했고 또 브레넌 존슨, 메디슨, 손흥민 사이에 인터플레이도 훌륭했다. 그리고 선수들의 모든 터치가 대단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는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 득점의 중심에 있고 무엇보다 레귤러, 정기적으로 득점을 하고 있다. 꾸준히 매경기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알던 그 아주 좋았던 모습으로 경기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매경기 골을 넣었던 것처럼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득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토트넘이 현재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레스터 시티를 생각해보세요. 매주 결국에 레스터 내려가지 않겠냐, 내려갈 팀은 내려가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토트넘도 지금 우리가 매주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모른다, 우승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토트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으로서 지금을 즐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나 보기 좋은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즐기면 된다. 현재 1위라는 성적 자체가 아니라 멋진 축구로 1위를 달리고 있으니 마음껏 즐거워할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레스 퍼디난드 역시 잉글랜드 대표 선수 출신이고요.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잉글랜드 팀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낸 이후 뉴캐슬을 거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고 이후 웨스트햄, 레스터, 볼튼, 레딩, 와포드 등을 거쳐서 은퇴를 했는데요. 1999년 토트넘의 리그컵 우승 멤버죠. 그리고 1996년에는 선수들이 뽑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까지 선정됐었고요. 또 그 해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디 애슬레틱 역시 토트넘의 첫 10경기 성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전체 내용들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 잊을 수 없었던 첫 몇 주 동안은 그저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고 점수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이제는 이거 좀 진지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마음 쓰지마. 이제는 마음 상하면 안 되겠어. 잃을 게 있어. 지금까지는 잃을 게 없어서 이 질주가 너무나 신났는데 이 선두 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이 중요해집니다. 토트넘은 1960-61 시즌 이후 우승하지 못했죠. 그러한 특별한 이변이 없었던 뒤로는 처음으로 승점 5점 차 선두에 올라서면서 올 시즌의 야망이 11주 전 시즌이 시작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미지수와 변수가 남아있지만 재미있는 축구를 펼치면서 또 토트넘 팬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지난 시즌 8위를 차지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최소한 목표가 우승은 아니더라도 향상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통계 기록과 경기력 그리고 토트넘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아주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님에도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한 번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
나오고도 여전히 2대1로 이기고 있다면 아시다시피 이런 면들이 바로 톱4에 들 수 있는 팀들의 징조인데요. 물론 아직 토트넘을 탑이라고 말하기에는, T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어렵겠죠. 하지만 토트넘이 4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팀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개 팀으로 구성된 프리미어리그 시즌 역사상 개막 10경기에서 8승을 거뒀던 팀이 4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적은 없다라며 토트넘이 올 시즌 최소 4위를 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5위 안에만 들어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10경기에 모두 이기면 총 승점이 30점이 되잖아요. 그 중에 26점을 가져왔고요. 손흥민 선수는 10경기에서 8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36경기의 리그 경기에서 10골밖에 넣지 못했었는데 올 시즌엔 이미 10경기 8골인 거예요. 그리고 토트넘의 팀 득점이 10경기 22골로 만약에 이 기록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38경기를 마쳤을 때 83득점이 가능하고, 이것은 보통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팀들만 기록했던 총 득점 수치라고 합니다. 종종 우승할 수 있는 팀들의 수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신중하게 했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승은 아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설레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설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현재 시즌의 4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측은 물론 이제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토트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일정상의 관대함이 있었다. 첫 10경기에서 상대한 팀 중에 7개 팀이 하위권 팀이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이어질 상대가 홈에서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는 첼시, 원정에서 부활한 울버햄튼, 홈에서 매우 강력한 에스턴 빌라, 그리고 그 다음 상대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맨시티라고 했는데, 다만 첼시는 이번에 브렌트포드전 패배를 통해서 한 번 더 꺾였기 때문에 이 첼시와의 런던 더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 3명 중에 2명이 아직 골이 없습니다. 바로 클루셉스키인데, 지난 시즌 후반기보다는 경기력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상상력, 예술적인 기량에 비해 활공 능력 등이 부족하다. 또 히샬리송도 자신감이 부족하고 퀄리티가 부족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고 있고 팀에 기여를 하고는 있지만 그에게 기대했던 재능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브레넌 존슨이 셰필드전에 이어 셰필드전, 아스널전, 그리고 이번 팰리스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골에 기여를 하면서 감탄을 자아냈는데, 그때처럼 또 밝은 순간이 이어지고 있다. 존슨을 기대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미드필더로서의 기량과 영리함도 빼놓을 수 없고, 파페 사르가 시즌 초반에 좋은 출발을 보이고는 있지만 벤탄쿠르가 만약 자신의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토트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1월달에 추가 영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스쿼드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2경기 연속 최근에 스타 플레이어가 절정한 상황에서 잘해냈다.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가 빠진 가운데 로얄이 데이비스를 대신해 들어오면서 부재에 잘 대처했고, 존슨, 호이비에르, 브라이언 힐, 벤탄쿠르가 교체되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스쿼드의 깊이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토트넘은 답을 내고 있고, 팰리스와의 경기는 이런 모든 의문과 의구심에 답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팰리스의 미드필더 윌 휴스가 사실은 비수마에게 껌처럼 달라붙어서 굉장히 잘 제어했던 모습들, 비수마의 부진을 이끌어내는 등 전반전의 팰리스는 철옹성 같았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사실상 토트넘의 미드필드 라인이 무기력해졌고 무력화됐고, 다만 후방에서 그로 인해 로메로가 20년 전 상세 기록 집계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많은 패스인 141개를 기록할 정도로 로메로가 중원 플레이를 대체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패스하는 방식에 의존했고 큰 효과는 없었지만 사라가 열심히 뛰어줬고, 또 메디슨의 다트 크로슛, 이게 또 자책골을 끌어내기도 했고 행운도 따르기도 했고, 이런 면들 속에서 토트넘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메디슨이 확실하게 관여했던 그 두 번째 골, 우아하고 빠르고 파괴적이었던 골을 통해서 올 시즌 토트넘다운 플레이, 올 시즌 토트넘의 전매 특허 플레이를 결국에는 선보이면서 승리했다. 고전했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후반전 막판 팰리스의 폭풍 같은 시간과 12분의 추가 시간까지도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는 저력과 회복력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가 경기에 대처한 방식이 만족스러웠다라는 그 인터뷰를 디 애슬레틱도 소개하게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누군가가 깨워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했고요. 디 애슬레틱은 아직 어느 팀도 토트넘을 꿈에서 깨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 현재까지 마무리된 일정을 보면요, 첼시가 홈에서 브렌트포드에 패배하면서 11위로 내려갔고요. 아스널이 셰필드의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2점으로 좁혔습니다. 본머스가 번리에 2대1로 승리했고요. 황희찬 선수가 리그 6호 골을 터뜨리면서 뉴캐슬과 2대2로 울버햄튼의 무승부를 끌어냈습니다. 이날 경기
이 칼럼 윌슨이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7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8골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2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기가 있죠. 10월 29일 일요일 밤 11시 리버풀 대 노팅엄, 그리고 10월 30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시티와 맨유의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과연 토트넘의 우승 경쟁팀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또 토트넘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현지의 레전드들은 앞으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준TV에서 그 모든 이야기 과감없이 상세하게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